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 당선인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잊지도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해온,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왔고, 또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사실은 그게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야,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조작해 갔는데,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수원지검 수사팀의 그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저희 특별대책단의 입장을 밝히고,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특검법을 준비했는데 그 개요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요. 이건태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당선자님 오셨고요. 한민수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박균택 당선자님, 그리고 김기표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김동아 당선자님과 노정면 당선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대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 빙자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월에서 6월경 국정원을 3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 문서 45건 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 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2023년 1월 17일 체포되어 입국할 때 언론에 대고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나,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김성태의 진술의 변화는 주가 조작 수사를 봐주기로 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이 의심되는 기간을 거치며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한 주가 조작 범죄로 김성태를 회유,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이 검찰의 회유와 주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며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 사냥 수사, 진실 은폐 조작 수사입니다.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 조작 수사 사기극을 펼친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에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명백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을 일삼은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십시오. 대책단은 쌍방울 김성태 주가 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이어서 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성윤 당선자께서 간단한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지난 대책단에서 단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수사 관련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수원구치소도 협조하지 않고 또 법무부조차 일체 방문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상황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단에서는 수차례 특검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요. 지금 거의 성안 중에 있습니다. 다만 더 다듬고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그 김성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송금 사건과 그리고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그 모해 이중 교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추진하고 수사 대상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어느 특검법과 다르지 않지만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개원 즉시 발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대책단에 소속된 의원님들 전원이 발의자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양분함 당선자께서도 오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밖에서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온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는데? 네네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쏙 뺀 명품백 수사, 검찰의 김건희 의혹 청소부입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만 빼고 다 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 증거를 공개한 사람, 심지어 버려진 책을 주운 사람도 조사를 받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검찰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김건희 명품백 수사이지 김 여사는 쏙 빠져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없습니다. 이러니 검찰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거 소유자가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신용 파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치욕은 검찰 스스로 만든 겁니다. 침대 축구처럼 시간을 끌며 수사 중만 외치는 검찰은 김건희 의혹 청소부라 불러 마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은 비겁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의혹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보란듯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분노에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는 법을 초월한 신성불가침의 성역입니까? 검찰은 신용만 하는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봐도 국민의 눈에는 먼지 털어주기 수사, 의혹 눈감기식 수사에 불과합니다. 특검을 통해서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시간 끌기, 대통령의 모르쇠, 김 여사의 뻔뻔한 행보를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염시킨 사법정의를 정화하겠습니다. 브리핑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몰하는 윤석열 호의 순장조가 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나서 특검법 부결을 외치며 그들만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 표까지 틀어막아 거부권 행정 독재를 넘어 공공연한 입법권 침해, 표틀막을 감행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의 회초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여당은 거부권 대통령과 모르쇠 김 여사의 호위 무사도 하수인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는 건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 대통령을 위해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가 되지 마십시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입니다.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겁니다. 국민들이 주신 192석의 힘으로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희생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뭐 바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근태입니다. 저는 이달 초에 모수 조정에만 그치게 되는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모수 조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순한 모수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연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또 연금 연구회에서 관련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연구회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금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김근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연금연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대표단에 의해 선호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가져올 참담한 미래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문제 제기들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공론화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을 빌리지 말고 연금연구회가 지적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론회위원회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은 대다수 연금 전문가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치권에서 갑자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근에는 중간값인 44%, 심지어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자칭 연금 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몇몇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44.5%가 좋겠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가장 최근에 여당이 44%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렇다면 44%와 45%의 중간인 44.5%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이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구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소득대체율 44.5%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2023년 현재 1,825조 원, GDP 대비 80.8%입니다. 1,825조 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 원, GDP 대비 125.9%가 됩니다. 6,509조 원으로 3.5배나 더 늘리게 되는 계약 중에 계약안이라서 그렇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처럼 미적립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대체율 44.5%를 지급하면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한 22%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려 9%포인트나 작은 13%만을 걷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결정권자들인 586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마치 월핀 효과와 같은 보험료율 4% 이상이 초래하는 중단기 착시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2093년 무려 2경 1,6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4.5%, 족보도 없는 이 계약안을 채택할 경우 누적 적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일부 특위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의무 납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할 경우 이것은 시민대표단의 결정사항이고 2033년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64세로 연장될 경우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계약안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누적 적자는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수치가 떠돌고 있습니다. 소위
국민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앞세워서 개혁안을 개혁안으로 호도하고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 개혁의 기회는 사라졌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 여야 대타협이란 용어를 쓰면서 소득 대체율 44.5%,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을 해버린다면 그 야합의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분노한 미래 세대, 분노한 MZ세대들이 개혁안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호도시킨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합의 주역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곡된 자료로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국민연금을 이 지경까지, 이 상황까지 몰고 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2대 국회에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노소득 보장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룰에 기초하여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입니다. 눈앞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되거니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만을 위해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모른 척해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공허한 구호가 아닌 수치로 드러나는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이것만이 이념과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건가요? 카메라?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 재개, 트로트 가수 김호중보다도 더 파렴치한 상황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식 공개 행보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시에 단독 일정으로 참석해서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평화부터 살펴봐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배우자가 무수한 의혹 속에 본인을 직접 지목한 특검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이토록 소란한 가운데 그 무슨 해명도, 사과도, 설명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구렁이 담 넘듯 은근슬쩍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그 뻔뻔함만으로도 해외 토픽감입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공개활동 이전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걱정과 염려의 볼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지금의 행보야말로 영부인을 구차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떳떳하고 명분 있게 영부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집권여당 일각의 목소리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합니다. 최근에 온 나라가 음주운전 뺑소니 트로트 가수의 파렴치한 행태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영부인의 행태는 그보다 더 낫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실업급여 삭감이라니요. 노동약자 보호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실업급여 논란 속에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던 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엇서는 정책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실업급여 대상자들, 특히 반복수급의 대상자들이야말로 분명한 노동약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쪼개기 계약직 등 불안한 고용구조 속에서 빈번한 이직으로 떠밀리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복 수급의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방기하고 조장하면서 반노동적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재벌과 기업, 부자들의 세금은 완강하게 계속하여 깎아주더니 이제 그렇게 생긴 재정 악화를 실업급여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실업급여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취약한 사회 안전망부터 더욱 단단하고 촘촘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양립 불가입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장동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논평 2개를 계속해서 온마이크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들과 난상 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되었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순직 해병 사건을 고발해 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순직 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 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 시스템 방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에 당부합니다. 새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인도 측의 초청을 고사하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정숙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정숙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국민도 속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입니다.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보 사흘 후인 5월 19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던 사리반환 행사에도 등장했습니다. 21일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 행보에 나섭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나 말리지 마.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거니까. 라고 말이죠. 시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김 여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돌연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족 같은 진윤 검사들로 바뀝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집권 2년 만의 기록이라 1년에 5번씩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역대 대통령실 1등일 겁니다. 거부권을 넘어 이제 거부왕에 등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부왕은 짐과 가족을 향한 의구심은 용납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부왕의 신하들은 헌법에 위배된다 운운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국민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 신하들이 전 정부 때 곧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왕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아직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 복권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맞서자 덩달아 용감해진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는 자리에서 잠잠해지면 남북 통일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통일부는 어쩌면 김 여사가 빛날 일정을 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하는데 막지는 않겠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그랬듯 피고발인인 김 여사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거기서 디올백 수수,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굴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밝히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세요. 대통령실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상시 감시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김건희 종합특검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잘 얘기해서 이 특검법은 절대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이정섭 검사에 관해 논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법 기술을 동원해 미꾸라지처럼 탄핵을 피해가려 합니다. 국회가 신청한 증인을 배제하려 합니다. 이 증인이 제출한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물도 사용하지 말랍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탄핵 심판서 천암댁 지우려는 이정섭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탄핵 사유 입증을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치고는 좀 치졸합니다. 이 검사 쪽은 5월 20일 헌재에 전자정보 증거 능력 및 열람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전자정보는 이 검사 천안 명의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뒤에 분석해서 헌재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검사의 탄핵 사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이 검사 쪽은 이 보고서를 증거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검사 쪽은 지난해 12월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의 증인 신청도 기각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증인은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입니다. 이 검사 쪽은 이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댄 모양입니다. 강 대변인이 직접 보고 들은, 그래서 경험에 기초한 증언을 할까봐 두려운 모양입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진실을 가리려는 이 검사의 행태는 자신의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을 똑 닮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 혹은 가족 비리 관련 특검법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자기들 식구들의 비리와 범죄는 무한정 감쌉니다. 반면 그에 맞서는 쪽은 사냥을 하듯 탄압합니다. 법무부도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정섭 검사가 떳떳하다면 진실 앞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 검사 천암 전화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국회가 신청한 증인의 입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입틀막 정권처럼 증언을 틀어막는다고 자신의 비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 검사는 이제라도 진실을 털어놓고 처분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윤미향 의원실 그리고 촛불행동이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시민사회단체들 모두 규탄하고 범국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2년 이상 윤석열 퇴진 탄핵운동을 벌여왔고요. 최근에 벌어진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윤석열 탄핵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촛불행동 입장을 좀 밝히고요. 25일 범국민대회 그리고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 대해서 참여 호소를 드리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미향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의 구본기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서울 촛불행동의 김지선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종로 성북 동래원 촛불행동 윤경황 대표님 모셨습니다. 송파 촛불행동의 윤경애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는 촛불행동의 공동대표 권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발언 두 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미향 의원 그리고 구본기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특검에 대해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연달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이 같은 거부권 행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행정 독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자신과 가족의 불법과 범죄를 덮고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후한무치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총선 참패와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추상 같은 국민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정신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21살의 해병대원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날의 진실규명은 오리무중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은 시간을 은폐하기에,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듯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허무하게 쓰러져간 장병의 죽음 앞에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며 위법입니다. 국민들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총선 이후 그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꽃의 ARS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거부할 경우 92.1%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민의를 저버린 역대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봉기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백해무익 대통령입니다. 돼지가 대통령을 해도 이것보단 낫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민생, 평화, 상식, 법치, 민주주의가 죄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라. 이겨라. 반드시 끌어내려라.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입니다. 국회는 민심을 받드십시오. 윤석열이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놈의 규탄 좀 그만하십시오. 규탄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 규탄만 하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고 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탄핵하자는 말입니다. 마침 거부권 쿠폰도 10장 모았습니다. 그거 아끼다 똥됩니다. 당장 탄핵으로 바꿉시다. 사실 훨씬 더 일찍 탄핵했어야 합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대위변제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창의적 매국지를 밀어붙일 때 탄핵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구 역사의 악당 국가로 만들었을 때도 탄핵했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감 능력 제로의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가차없이 드러냈을 때도 탄핵했어야 합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에도 탄핵했어야 합니다. 최혜병 사건만 문제로 삼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맙시다. 이번엔 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촛불행동의 윤경희 대표님, 그리고 종로 성북 동대문 촛불행동의 윤경왕 대표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과 전쟁 선포, 최혜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탄핵을 위해 이번 주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총집결하자. 윤석열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엇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임성군 해병대 제1사단장은 실종자를 수색하라며 급류가 치던 하천에 해병대원들을 구명조끼 하나 없이 투입시켰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가의 잘못으로 최혜병은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채무다. 하지만 최혜병이 사망한 지 308일이 지나도록 최혜병이 왜 죽었는지 밝혀진 것도 없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최혜병 사망 사건 발생 후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합작하여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방해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사했다. 헌법을 위배한 것도 진실을 감춘 것도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의 최혜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국민들은 총선 이후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꼽았고, 국회는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근 여론조사를 따르면 윤석열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1.3%에 달했다. 더는 볼 것 없다. 패륜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것이 민심의 요구이며 유일한 명령이다. 22대 국회의 과제 역시 더욱 분명해졌다. 국회는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는 25일 억울하게 희생된 최혜병의 한을 풀기 위해 윤석열 탄핵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으로 총 집결하자. 최혜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과의 전쟁선포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으로 총 집결하자. 2024년 5월 22일 촛불행동. 네, 감사합니다. 그 촛불행동은 매주 주말 5시에 시청역 숭례문 대로에서 촛불 대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은 전국 집중,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입니다. 그에 앞서 이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그 범국민대회가 3시에 진행되는데요. 야 6당과 시민사회단체들, 진보단체들이 함께 범국민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진행되고 저희 촛불 시민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대회 이후에 5시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이 시청역 숭례문 대로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는 끝까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5일 3시, 5시 범국민대회와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 준비되면 하려고요.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을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이 또 반복됐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세 사기 원인도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5조 원의 세금이 투여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해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한 것이 전세 사기 원인입니까? 임대 사업자에게 대출 혜택 주며 무자본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정책이 전세 사기 원인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공공이 사실상 전세 사기 범죄를 부추겼습니다. 중개인까지 전세 사기 일당과 합심하여 세입자를 속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자 보호할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의 책임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는 개인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망언을 내뱉고 정부 여당은 끊임없이 세입자 탓만 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내몰리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잘못 짚을수록 세입자의 절망은 깊어집니다.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을 외면할 겁니까?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은 향후 해당 주택을 통한 사업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채권을 회수해서 매입 비용을 상쇄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 상쇄 불가능한 비용으로만 설명하고 예산 규모를 부풀려서 수조 원이 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 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30대 1인 가구가 최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또 대다수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이 추가 지원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절실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부 여당이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벌써 8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6개월마다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약속, 이제는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부대표 김재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도부와 당선인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신 관계로 저희 이혜민 당선인하고 둘이서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국민은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다.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세워 국무회의 의결로 건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측근들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최혜병 순직 수사를 방해하는 데에 윤 대통령 자신이 혹은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2년 집권 기간 동안 5회 행사했습니다. 1년에 3.75회 꼴입니다.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10회입니다. 1년에 5회입니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의 공익에 반할 때 등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헝칼 쓰듯 마구 휘두릅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 등원 채비를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4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순응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인 국민의힘에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표결에 임하라고 명령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모두 이번 주 토요일 5월 25일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서울 숭례문과 서울역 부근에서 열릴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대규모 시민집회에 함께하겠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신재용 대변인입니다. 네, 온 브리핑에 처음 서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발생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 성착취물 관련하여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의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1명의 여성 피해자를 만든 서울대 사건과 남성들의 민감한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 여성시대 사건은 모두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서울대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4곳이나 경찰서를 돌며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특성상 원활한 수사가 어려워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 대응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 성적 괴롭힘 처벌법 입법 등 법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혈세 순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회고록에서 황당한 주장들과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중국으로부터 국빈으로 초청되어 무려 8끼나 혼자 밥을 먹은 나라 망신의 외교 참사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얘기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며 여전히 김정은의 거짓말을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직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국비 인도 관광을 영부인 단독 외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회고록에는 인도 측에서 원래는 본인을 초청했다가 대통령이 못 오면 김 여사라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허황무 기념공원 확대 조성 사업 착공식에 당초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고 외교부 장관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문광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인도 측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인도에서 김 여사가 포함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처럼 당시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도 함께 초청해 달라고 인도 측에 셀프 요청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는데 김정숙 여사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에게 허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입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걸고 버젓이 인도를 다녀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국가 기록물을 함부로 훼손한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7월 대통령과 함께 인도 방문 당시에 선물로 받았던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를 마음대로 잘라 블라우스로 만든 뒤 인도에 가서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전통 의상인 사리에 바느질을 하지 않고 그냥 입는 것은 바느질이 옷의 영혼을 손상시킨다라고 믿기 때문인데 심지어 선물로 받은 옷을 조각내서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고 인도 대통령의 부인에게 당당하게 자랑했다고 하니 이는 외교상 결례를 넘어 나라를 망신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김 여사의 행위는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방문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도 원칙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문광부 장관과 직원들로 대표단을 꾸렸다면 2,600만 원이면 충분했을 예산이
김 여사 방문으로 인해 15배 더 불어나 3억 7천만 원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확정된 이후 문광부는 부랴부랴 예산을 신청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신청 사흘 만에 긴급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무 출장 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에도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갔던 관광지인 타지마을 관광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원칙도 상식도 없는 국민 기만 외교 참사를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며 자화자찬을 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모두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남발하고 있는 특검 국정조사의 기준대로라면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권은 당연히 특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외통위원 일동은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 외유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